이제 우리가 지금 통계 마인드를 할 때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지금 실제로 이 통계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골프장 사장 입장이 한번 해보세요. 골프장 사장이 되면은 어떤 때는 이제 영업을 할 수가 없을까? 비 오면. 비 오면 영업을 하죠. 그러니까 골프장 사장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오냐 안 오냐. 이해가 되죠. 네. 근데 비가 오냐 안 올 때를 하루 단위로 보면은 비가 오냐 안 오냐. 하루에 비가 와버리면 내 기분이 어쩔까? 오늘 장사 망쳤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응? 비가 와버리면은 비가 와버리면 장사 망쳤다 그래갖고 심리적으로 막 위축되고 막 오늘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왔다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심리적으로 여동이 되죠.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오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크게 보면은 1년 단위로 봐보세요. 1년 단위로 예를 보면은 오늘 비가 오냐 안 오냐는 할 수 있죠. 1년 단위로 비가 오는 날은 대략 얼마? 365일 중에서 비가 오는 날은 며칠이 될까요? 아마 한 달 이하일 거예요. 한 달, 한 달 한 30일, 40일, 많이 져서 한 40일이라고 합시다. 그럼 올해가 몇 년이죠? 2020년에 40일이었다. 2019년에는 이런 때는 비가 오냐 안 오냐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 40일이면 많이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죠? 41일, 40일, 40일, 39일 이렇게 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그 비즈니스를 할 때 하루하루가 비가 오냐 안 오냐로 생각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죠. 오늘 장사 망쳐버렸네. 근데 1년 단위로 보면 어떻게 돼? 비가 오는 날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거의 몇 달로 딱 정해져 있죠. 거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어차피 40일간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별로 40일간 못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49일이냐 39일이냐 40일이냐 별 차이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없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연 단위로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네. 근데 이런 사고에는 통계 마인드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이런 사고에는 통계 마인드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어떤 통계 마인드? 표현 편차. 그렇죠. 무엇이 작다는 거죠. 뭐 할수록 하루하루 아니면 월 단위로 보면은 월 단위로 보는 거하고 하루 단위 연 단위로 보는 경우는 연 단위로 이렇게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가 적어요? 표본이 크다. 평균은 다 40일로 정해져 있고 네. 무엇이 적어? 표준 편차가 적죠. 네. 그렇죠? 표준 편차가 적은 거야. 그래 안 그래? 네. 표준 편차가 적으니까 나는 어차피 40일은 안 되는 거니까 작년에도 안 됐고 올해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할 때 표준 내가 41일 비가 왔다면 작년에 비해서 하루밖에 차이가 없잖아. 하루 차이로 내가 꼭 장사가 안 됐다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루 단위로 볼 때는 날마다 오늘은 비가 왔으면 좋고 내일은 안 왔으면 좋고 비가 왔으니까 좋고 막 이렇게 하루하루 요동을 치는데 내 마음이 요동을 치는데 연 단위로 보면 요동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어느 것이 합리적일까요? 연단위. 그러니까 이게 연 단위로 본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뭐예요? 표본이 커진 거예요, 안 커진 거예요? 커지는 거. 표본이 커졌죠. 표본이 커지니까 뭐가 적어진 거예요? 오차가 적어진 거죠. 그러면 기업가는 여기 이렇게 요동을 쳐야 될까? 이렇게 좀 크게 보고 표준 편차가 적은 것을 보고 그냥 대범하게 가야 될까? 어차피 오늘 비가 왔더라도 연중으로 비가 오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 거야. 오늘 비가 왔으면 다른 날 비가 안 온 것이 오늘 비가 안 올 것으로 예상돼 왔어. 그러면은 다른 날 올 것으로 했던 것이 안 온 것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기업가는 이런 통계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 안 가져야 될까? 가져야죠. 그래야죠. 네. 그래서 이것을 통계 마인드란 말을 안 썼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 통계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거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이거 시간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한 지역만을 보면은 그 지역이 잘 됐다 뭐 됐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크게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국가를 보고 그다음에 세계를 볼 때는 표본이 커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표본 커진 게 어떻게 보면 편차가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볼수록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여기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다가 물건을 판다. 지역에만 물건을 판다 할 때는 그 지역이 안 돼 버리면은 미상고 요동을 치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판다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되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되니까 무엇이 적어진다? 편차가 적어지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가가 저 비즈니스를 할 때 표본의 수를 키워놓으면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꼭 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표준 편차하는데 아까 이번에는 그 표준 편차의 아까 가장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오차를 측정하는 것은 좋은데 이거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뭐하고 자료하고 무엇이 같아버려요. 원자료하고 단위가 같아. 그러니까 단위가 여기가 미터가 되면은 여기가 미터가 되고 여기가 센티미터면 센치가 되니까 이 표준 편차 단위만 봐가지고는 오차가 큰지 작은지를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킬로그램 단위로 했는데 오차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왔어. 그램 단위로 했는데 그램으로 나왔어. 그럼 킬로그램이 그램보다 크다. 그러니까 오차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표준 편차를 보고 아무런 정보도 못 얻는 거죠. 표준 편차만 독립적으로 봐갖고는 아무런 정보도 못 얻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아까 표본수가 커지면 어떻게? 표본수가 커지면은 뭐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편차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표본수를 늘려놓으면은 대부분 표본이 있으면 주로 자료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 그렇죠. 모여 있는데 이제 모여 있는 거라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자료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적어지고 평균에 모일수록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에 가까울수록 자료가 많이 있고 분포가 여기는 적게 분포한다. 평균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멀어질수록. 그런데 자료 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표본 수가 많아질수록 더 오차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표본수가 엄청 많아지면은 이런 존재 여기 앞에 뭐예요? 평균인데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으면은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를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호로 뭐 예를 들면 시그마라고 합시다. 응?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하면은 평균을 뭐 이런 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점까지는 뭐냐면은 평균 더하기 표준 편차의 1배예요. 이렇게 여기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빼놓은 거.
이 구간에 면적이 있겠죠. 자료가 들어올 이 구간에 많이 들어오겠어요, 적게 들어오겠어요. 들어오겠죠, 좌우가. 근데 이 면적이 67% 정도 된다는 이것이 공식이 있어요. 이게 법칙이 있어요. 67%.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지 있으면 그 자료가 무슨 자료든지 간에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에 한 배 빼기 더하기 해놓은 이 구간 안에는 67%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2배 하고 여기는 표준 편차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해주면은 자료가 여기서 몇 퍼센트가 돌아와 버리냐면은 총 자료의 95%가 돌아와요. 그 법칙이 있다고. 이것이 통계에서 다시 말해서 이것이 자료를 무수히만 하면 이런 구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3배, 표준 편차의 3배를 해주면은 자료가 뭐예요? 99%가 들어와 버린다. 오케이? 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자료가 있어? 어떤 자료는 평균이 있어. 평균이 미유예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 있어요. 표준 편차. 이거 평균. 표준 편차. 그러면 이 구간 안에 평균에서 마이너스 3뮤 이 구간부터 뮤 플러스 3 여기까지 이 구간 안에 이 구간에 모든 자료의 몇 퍼센트가 들어와 그래? 99%. 99%가 들어오니까 몇 퍼센트만 빠진 거예요. 1%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은 자료가 어디 구간 안에 거의 다 들어온다는 것을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버리면 거의 뮤 마이너스 4하고 뮤 플러스 4뮤 4배 들어와 버리면 거의 몇 퍼센트 들어갈까? 100%. 거의 100% 들어가.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면은 그 구간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그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들어온다는 것을 딱 공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칙으로.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예요. 다시 자 평균 알아, 표준 편차 알아. 그러면 자료가 어디서 분포되구나. 자 한번 해봅시다. 평균이 10이야. 평균이 10이야. 표준 편차가 3이야. 그러면 99%로 우리는 이 자료가 어디 속에 들어있다는 다 알 수 있을 거야. 99% 안에 어디에 들어있다는 다 알아요, 자료가. 평균 10을 중심으로 해서 3배 하면 얼마예요? 9. 9니까 10 더하기 9니까 얘가 19죠. 19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3배에서 10에서 1이죠. 네. 이 자료가 이 구간 안에 다 거의 99% 들어온다 봐요. 그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본 적 있죠? 네. 알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평균은 중심을 자기가 몰려 있다는 것을 알죠. 몰려 있는데 표준 편차는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거기다 한 배, 두 배, 세 배 곱해졌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들어오느냐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뭘 표시할 수 있냐면은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를 확률로 표시할 수 있어요. 확률로 표시할 수 있죠. 확률로. 오케이? 네. 확률은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확률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표준 편차하고 여기는 표준 편차하고 확률이 서로 연관이 되죠. 99% 하니까. 그렇죠? 네. 표준 편차는 뭐 단위가 있지만 확률이 단위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로서 뭘 측정해 주면 훨씬 더 좋아진다 이거예요. 무엇이 좋아져?
오차가. 아니 저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된다는 말이죠.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여론조사 가지고 한번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쓰는 그 어떤 자, 우리가 여론조사 하면은 반드시 꼭 거기에 뭐 우리가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 영어가 들어야 돼요. 신뢰 수준 95%라는 말이죠. 네. 신뢰 수준 95%고,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지지율 하는 거 2%고, 그 다음에 표본수는 뭐 우리 표본수는 뭐 2,000개를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신문에 항상 나오죠. 네.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죠? 예? 근데 이 말을 하려면은 첫째, 그 딱 여론조사 할 때 2,000번을 딱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했는데 뭐 신뢰 그 이미 계산해서 나온 지지율은 예를 들면 이것이 뭐 50%, 54%였다. 그러면 53%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신뢰 수준이 있고 표준 오차가 있고 표본수에 하나에 계산한 거고, 이거다고 이것은 이것은 이미 계산되어 나온 값은 신뢰 수준하고 상관없는 거고 표준 오차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나온 값을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나온 값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나온 값을 설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것이 안 나온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 나온 값. 안 나온 값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4.5%가 나왔다. 그러면 한 번 더 한다고 생각해봐. 한 번 더 하면은 한 번 했잖아요. 2,000명 한 번 뽑아 계산했잖아요. 한 번 더 하면 이 값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것은 안 나온 값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눈에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온 값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머릿속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값이에요. 예? 안 나온 값입니다. 한 번 더 하면 54.5% 안 나오죠. 네. 그럼 54.3%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하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럼 또 한 번 더 하면 이게 또 한 번 더 하면 몇 퍼센트 나올까? 또 54.4% 나올까? 아니요. 48%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또 한 번 하면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이 한다. 무수히 많이 2,000회를 무수히 많이 반복해본다고 할 때마다 무슨 값이 나오고 있어? 다른 값이다.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통계적인 것이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것이냐? 복잡한 상황이죠. 그렇죠. 할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온다면 이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는데 이미 한 번 나온 값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다른 값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할 때마다 다른 값이 안 나와서 실제로는 나올 수 있는 값이 안 나왔는데 나올 수 있는 값이. 그러면 그 자료가 몇 개 있겠어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값이 2,000개. 2,000개를 씩을 뽑아서 계산을 했는데 2,000개가 나오는 게 아니죠. 무수히 많이 해본다는 거죠. 2,000개씩 뽑는 것을 무수히 많이. 2,000번 하는 게 아니고 2,000개씩 뽑는 것을 무수히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죠? 2,000개를 2,000번 해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오히려 2,000번씩 뽑는 것을 내가 무수히 많이 해본다면, 예를 들면 MBC가 이것은 KBS가 했어. 이거 MBC가 할 수 있잖아요. 또 누가 할 수 있어? SBS가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JTBC에서 할 수 있죠. 모두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어. 그때마다 같은 값이 나오겠어요? 다른 값이 나오겠어요? 다른 값이 나와요. 그 다른 값이 나오는 이것을 설명해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그럼 뭐예요?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온다. 그렇게 하고 끝나버릴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가 54.5%가 나왔어요. 54.5%가 나왔는데 대가 이게 중심이니까 이쪽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겠잖아. 나온 값이.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같이 우리 표준편차 하듯이 2%, 54.5%, 2%, 56.5%. 이 구간하고 이거 또 빼주면 52.5% 있죠. 이 구간 안에 많이 있겠죠, 적겠어. 많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 구간 안에 100번을 한다면, 예를 들면 100번 한다면 몇 번 나온다? 여기가 95, 100. 이거 안 나온 것 같죠? 100번 다른 기관들이 다 그 2000번씩 발표를 했다면은 95번은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빠지는 것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을 벗어나 버린 것이. 100번 중에서 95번 이쪽으로 더 안에 들어왔으니까 밖에 이런 5번. 5번이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간 안에 들어있다고 말을 했다면 5번은 실수한다 그 말이에요. 95번은 맞는데 10,000번 하면 1000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번 한다면 이걸 몇 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안에? 950번 들어오고 있어요. 950. 그 다음 몇 번 빠져버리는 거예요? 50번. 50번 빠지지만 1000번 중에서 50번은 똑같죠. 10,000번 한다면 9,500번 들어오겠죠. 몇 번 빠져? 500번 빠져. 그러니까 여기는 50번 빠져, 5번 빠지고 500번 빠지기 때문에 이것이 실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것은 10,000번에 500, 여기서 100번에 오니까 다 똑같아요. 5%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일단 이미 1000번을 해서 이 값이 나와버렸죠. 계산해서 나온 값은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신뢰 수준하고 표준 오차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온다는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 아까 오류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통계 마인드다 그 말이죠. 항상 정답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한 번 나왔으니까 은연중에 아무 말 하지 마. 또 다르게 하면 또 54.5%가 나올 것이다. 또 다른데 또 54.5%가 나올 것이다. 또 54.5%다. 그럼 이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현실 상황은 한 번 하면은 또 다른 값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건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 아니죠. 한 번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니까. 네. 정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정답이 아닌 것들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이것은 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예요? 불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평균에 불과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표준편차를 오차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에는 오차가 있다. 오차를 해석하는 방법이 오차는 표준편차를 하잖아요. 비율로 하잖아요. 이 구간 안에 야 100번 여기다 이런 2000번 모집할 계산하는 것을 100번 해본다면 그 중에서 그때마다 결과가 나오는데 95번은 이 구간 안에 들어오고 이 구간 밖에서 빠져나간 것은 5번이다. 부선 들어오면 5%다. 이것이 신뢰 수준 95%고 그래서 표준 오차는 그 구간을 이야기해 준 것이다. 이해가 됐죠? 네. 그럼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에요? 이걸 이야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한 번 더 하더라도 이 값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한다면 이 값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믿지는 말아라고 말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값이 또 다시 반복한다면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믿지는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54점 나왔으면 54% 2%면 52하고 56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맞을 확률이 95%는 되고 이 말도 틀릴 확률이 5%는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더라도 틀릴 확률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틀릴 확률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마인드가 있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것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 나온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나온 것은 계산만 하면 되는데 상상력이 필요 없어요.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온 것을 설명하려니까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다. 오케이? 네.